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 고전학을 전공하는 강성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명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지를 역사적으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적인 명상이 왜 고대 인도 명상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의 명상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요즘 우리는 인도 명상 전통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명상하면 이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이 영화의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라는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이미 주입받고 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명상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인도의 하타 요가라든지 뭐 짜크라 이론이라든지 수많은 설명들을 들으시게 될 텐데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요가가 뭐냐 이런 질문들 하게 되죠. 그런데 명상과 연관된 요가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뭔가 문화적으로 멋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코드가 관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인도는 국가 브랜드로 요가를 차용해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가 생겨난 맥락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의 시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월남전에 반대하면서 기존 언론들이 하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 책상에서 각자 신문 만드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인도 고행 전통이나 요가를 처음 접할 때는요, 마치 한국의 차력술 대하듯이 생각을 했어요. 저거 사람이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인도에서 인도 전통을 근대화시키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 예로 조이스 같은 예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새로 만든 프레임 때문에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뭔가 자기 관리가 완벽하게 잘 되고 누구나 부러워할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멋진 일이 요가다. 요가복이라는 그 옷도 멋진 옷이다 라는 이미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하려면 바다 보이는 이런 좋은 집 하나는 당연히 갖고 있겠지 이런 문화 코드를 공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또 다른 굉장히 큰 흐름은 뭐냐면 인도 그리고 특히 인도 전통 중에서도 불교 전통을 받아들인 MBSR이라는 그 치유 프로그램이 전 세계 정신과 의료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쓰나미 같은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실제로 미신이 아니고 임상적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만 내지는 수십만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그럼 명상은 뭘까요? 한마디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좀 알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명상, 특히 인도 전통과 관계된 명상을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 단어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빨리 형태인데요. 사마타하고 비파사나죠. 상스크리트어로는 샤마타, 비파샤나 이렇게 됩니다. 이 샤마타라는 거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주변의 귀신들이 방해하지 않게 그 귀신들을 다 만족시켜서 차분한 상황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그래요. 그게 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한자말로 지라고 합니다. 비파사나 내지는 비파샤나를 번역을 하자면 본다는 뜻이에요. 관찰. 그래서 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것을 임상에 사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는 오픈 모니터링이라고 그러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속에 내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밀어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를 말하고요. 포커스드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면 움직이는 마음을 어디엔가 집중시켜서 조용하게 해야 되니까 내 숨을 관찰한다든지 내 눈앞에 있는 컵을 열심히 쳐다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테크닉을 말해요. 저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테라바다 전통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교리 체계에서는 스탠더드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는 이것을 지관겸수라고 불러요.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엄청난 논문들에서 이미 다 임상적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제목 보시면 하나가 더 나타나죠. Loving kindness. 뭘까요? 자비관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비로워지는 연습을 하면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긍정적인 거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자, 이제 명상은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명상이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학술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네이처니 사이언스니 이런 그 학술지들 들어있는 그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으로 해서 요가라고만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연구 출간물 수가 2001년에서 20년 사이에 5,756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문화상품이거나 단순한 그냥 미신적인 관행이거나 아니라는 거죠. 러빙 카인드니스를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다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반에서 인기 좋은 학생이 있어요. 인기 없는 학생이 있고. 인기 좋은 학생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리스트를 적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리스트가 제일 긴 친구가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남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남들이 당신을 좋아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러빙 카인드니스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변화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요. 사실은 버마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미얀마죠. 그 변화를 이끈 사람은 기독교에 대응해서 발전된 근대 불교를 만들겠다고 불교 혁신운동을 했던 승려예요. 레디 사야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전까지는 명상은 승려들이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출가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흔히 8단계로 해탈로 나가는 길을 정리한 교리 체계를 팔정도라고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로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가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이 올바르다는 뜻은 그 다음엔 출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올바른 생계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빌어먹는 수행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8번째에
제대로 된 사마디, 집중을 하는 명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제가 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전통의 혁신이지만 다른 면에서 파괴이기도 하죠. 자, 그 제자가 민군 사야도고요. 그 또 제자가 마하시 사야도인데요. 마하시 사야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 독일 사람이 니아나포니카 테라라는 사람인데 이 승려가 서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전통이 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명상 모델을 창조를 해내는 역사를 시작을 해요.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지금 설명드린 현대 명상이자 MBSR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인도 명상을 이야기해요? 이슬람, 기독교 어디 가도 명상 전통이 다 있어요. 중국 도교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누구예요? 치과 의사죠.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엑스레이 그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왜 만들어졌어요? 저 환자가 이가 아파서. 그러면 제 질문은 딱 이거예요. 치과 의사는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알아요? 통증을 이해하죠. 근데 통증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객관적인 과학,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라고 배워요. 내 이야기,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이런 이야기 하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칭 시점에서 세상을 다루는 것은 미신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적인 세계관, 불교적인 세계관은 바로 이빨 아픈 환자가 겪는 세계를 갖고 해답을 찾는 일이에요. 그거를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현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사람이 나는 불행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미쳤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중적인 생각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식으로 생각해요. 행복은 나의 감정 상태고 정서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정서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니까 당신이 행복할지 말지는 당신 책임인 거예요. 이거를 좀 심하게 말하자면 독박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에서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뭘 지향해야 된다?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인간이 지향할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해피니스라고 번역도 하고 웰빙이라고 번역도 하는데요. 정확한 한국말 번역은요, 성공이에요. 성공.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제 감정 상태가 아니고요, 남들이 다 봐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네, 성공했네. 저 사람은 실패자인 것 같다. 저 사람 인생은 안 좋아. 이런 말을 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 있잖아요. 한 인간이 무인도에 가서도 문명의 담지자로서 문명 세계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요. 저 인간 자체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계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 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자, 분자 이야기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물, 불, 지수, 화풍 이런 이야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듯한데, 여러분들 보세요. 불교 철학 전통에서 제일 귀찮고 까다롭다는 아비달마 전통에 가면 이게 불교 철학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을 이루는 요소로요, 게으름, 나태함, 졸림, 미움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저게 무슨 원자분자도 아닌데 세상을 왜 이루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저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고요, 지금 졸린지 아닌지예요. 수소 무슨 분자 원자가 어느 정도 지구에 분포하는지가 아니라고요. 1인칭 시점에서 보는 세상을 이루는 것은 내가 허리 아프다, 나 졸린다, 강연 재미없다, 이런 거예요. 이 세계관을 인도는 정확하게 추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75개로 내 경험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요소를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의식도 있고 의식의 대상도 있고 이러지만 어떤 의식은 방해가 되고 어떤 의식은 좋은 거니까 해탈 가는데 도움되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놨다고요. 이 관점이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여러분의 정서 상태로 감당을 해야 되는 행복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면 그 순간에 뭘 한다? 인도 전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생기는 거예요. AI가 사실은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치와와하고 머핀을 구별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AI는 사람보다 구별을 더 잘해요. 근데 사람이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물어보면 그건 몰라요. 그냥 내가 보니까 치와와하고 저건 머핀이야. 구별이 돼. 왜? 그럼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가 강력해진 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강해졌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치와와하고 머핀을 정의해 주는 걸 포기하고요, 수백만 장의 치와와 사진, 수천만 장의 머핀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계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핀 사진 100만 장을 모으려면 돈을 얼마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도 안 받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것은 머핀이야, 내가 오늘 구웠어 이러면서 SNS에 올리는 세상이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태깅이라고 그래요. 이 태깅이 다 자동으로 무료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세상이 되니까 이제 AI가 머핀과 치와와를 구분하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리 이야기 하지 마라. 답답하다. 그럼 뭐 해서 뭐하냐? 앉아서 명상하면 되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저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비달마 목록에서 보여드렸죠. 이 세상을 이루는 75개의 목록을 왜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 목록을 알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태깅을 하라는 거예요. 태깅을. 그게 불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75개 목록을 못 배운 사람은 태깅을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야, 나한테 교리 이야기 하지 마. 이게 뭐 짜증나는데 쓸데도 없는 거 아무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붙다가 될 생각도 없어. 나는 오늘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면 되고 꿀꿀한 내 감정이 나아지면 돼. 이런 사람들은 태깅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스템은 태깅을 안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태깅을 안 하고서 내가 겪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1인칭 시점에 단점이 생겨요. 첫째, 내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면 뿌에서 뭔지 안 보여요. 두 번째, 뭐냐면 내 스스로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나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기억한 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죠. 뭐냐?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1인칭 시점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못 보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저는 제 평생 제 뒤통수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개인들별로 정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달이 지구보다 크다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내 관점에서 맞아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편견에 쌓인 집단이 돼가지고 각 집단이 따로 자기들끼리 믿는 것만 강화를 하면 또 더 방법이 없어요. 즉 태깅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시스템이 정답이 아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그렇게 태깅 시스템을 가르쳤겠어요?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이 그 안에 관철이 되는 시스템이 확보되기 전에는 명상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주의가 산만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명상을 해보세요. 이럴 때는 이제 그 focused attention 뭐 이런 기술들을 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뭐다? trade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거는 뭐냐면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에요. 저거 뭐라고 번역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다 구별을 합니다. 뭐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특성을 말해요. 인성, 품성 이런 말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명상의 정의가 뭡니까? 이러면 뭐 각자 알아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인도로 가면 명상이라는 말은 없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예요. 이 단어마다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명상하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부 다 열반에 가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붓다는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차용을 했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수단이 명상이었어요. 그때 바바나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요. 뭐 기른다, 양육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비심을 기른다 그러면 메타 바바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명상이에요. 붓다가 제일 힘들여서 가르쳤던 실제 붓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실은 디아나였어요. 이 디아나라는 거는 뭐냐면 침잠에 가까워요. 붓다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줬는데 그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디아나는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한자말로 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티 스무르티 이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리스 데이비스가 마인드풀니스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요즘 관철이 되고 있는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런데 전통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인식, 지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저게 되면 그 다음에 지혜가 따라와야 돼요. 그 방식으로 전통이 항상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디라는 말도 종종 들으실 텐데요. 집중이란 뜻이에요. 포커싱.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초기 슈라마나 전통이 있었고 거기서 불교가 디아나를 비롯한 몇 가지 테크닉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교리 체계를 만들던 제자들이 형식화시켜서 만들어내고 이게 대승불교가 되고 티벳이나 중국으로 가서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호흡을 관찰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기계발서에는 저 테크닉이 굉장히 잘 나와요. 현대에 사용하는 건 저 테크닉이에요. 이 테크닉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전제하는 인간관, 세계관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에 직접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체험을 하든 초월 체험은 모두 다 통하는 한 가지로 수렴이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체험하는 건 당신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도가 선정수행을 해서 사제를 깨닫는다, 붓다의 가르침을 체득을 했다 이럴 때는 불교도니까 그렇지, 남미에서 캐톨릭 신자가 체험을 하면 성모 마리아를 만나겠지 사제를 깨닫겠냐?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모든 것은 통하는 뭔가 핵심이 있어. 인간이 설명 못해도. 그걸 퍼레니얼리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문화적으로 만든 거야 이런 걸 구성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둘은 끊임없이 싸울 수 있고요. 근데 이 퍼레니얼리즘에 들어가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맨 마지막엔 한 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 가면 뭘 한다? 당신이 현대적인 걸 하건 고전 인도 수행을 하건 같은 자리 갈 거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구성주의, 저는 구성주의 입장에 가까운 사람인데 구성주의 입장에 가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당신의 수행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